짱! 지난 7월 29일 JTBC 방송 프로그램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 오아에서 14세 필리핀 소녀 출산 당사자인 필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아주 정성스럽게 자막을 써놓은 영상과 시간을 들여서 발췌한 영상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출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 JTBC 방송국에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를 하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도 실루엣이나 말투와 행동이 100% EP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어메이징 필리핀 영상을 보고 EPD를 수배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주인공이 될 뻔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한국 40대, 50대들이 열광하는 게 내가 만약에 40대예요. 내가 중학생들하고 채팅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필리핀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학용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이 사람도 그걸 뭐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 연락처를 먼저 받고 처음에 1,000페소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막 500페소 보내주고 그러다가 여기서 정말로 난 너의 속옷을 보고 싶다. 이렇게 잘하는 새끼가 소녀들을 물색해서 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인터뷰까지 하는지 하여튼 간에 방송에도 나오고 출세를 했네요. 이 PD는 현재 2025년 5월 5일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PD의 후다를 따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태생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원처럼 지능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세부 막탄덱처럼 악하지도 않고 관리감독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춤과 노래를 안 시키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어서 필리핀에서 살아보려고 빈곤 포르노 비즈니스를 했는데 능력 부족으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돈벌이가 잘 됐으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았겠죠. 이 PD가 한국으로 귀국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어메이징 필리핀뿐만 아니라 필리핀 관련 유튜브 여기저기에 이 PD 뒷담화를 남기고 다니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메이징 필리핀 댓글창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자,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에는 두 개의 영상이 보이고요. 소추 영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2025년 현재 15살인 노라벨 영상으로 가득한데요. 이 정도면 거의 강신도 수준입니다. 노라벨이라는 소녀에게 흠뻑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영상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싹수가 노래서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소녀인데 한국 꼰대 아저씨의 헌신적인 관심 덕분에 여유로운 날라리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PD는 이 남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별 연락하는 분 중에 최고의 쓰레기가 지재경이죠. 왜냐하면 지재경이는 내 채널에서 노래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 얘한테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마닐라에서 리파시티까지 흔한 말로 꾸역꾸역 왔어요. 나 몰래. 이 PD 저 새끼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일단 아이들한테 뭐 이것저것 사주고 노래별 연락처를 땄죠.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5살 먹은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내 옆에서 사진도 찍네. 이 남자는 노라벨과 처음 만나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노라벨에게 개인적인 후원을 엄청나게 때려박으면서 노라벨 가족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노라벨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어딘가에 남겼던 댓글을 찾았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필리핀을 방문한 이유는 노라벨 언니들 중에서 한 명과 국제 결혼을 해서 노라벨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언니들 셋이 다 남자가 있어서 실망했습니다. 그때 꽁 대신 닭이라고 야시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제가 야시한테 1만 페소 보낸 게 맞습니다.
지금은 노라벨 엄마에게 월 3만 페소 보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월 2만 페소 보냈었는데 블랑린의 집에 가보니까 월 2만 페소로는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더군요. 내년에는 블랑린에서 노라벨 가족과 함께 유튜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컨셉은 노라벨 엄마의 하숙집에 제가 하숙생으로 입소해서 보내는 일상이고 영상에는 노라벨이 자주 보일 겁니다. 이 남자는 2023년 6월에 이피디의 주요 활동 지역인 바탄가스 블랑린 마을로 노라벨을 찾으러 들쑤시고 다니다가 야시를 알게 되었고요. 야시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2023년 당시 나이 34살에 6살짜리 장난꾸러기 아들이 있는 미혼모이다. 그렇다고 인물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 같으면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을 조건의 여자인데 이 남자는 왜 들이댔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자들의 이상한 심리가 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성이라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맛있는 여자 순위를 말한 적이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맛있는 여자 순서를 뽑아놨습니다. 1도는 훔쳐먹은 이 도둑도입니다. 훔쳐먹은 여자, 남의 여자, 친구 여자, 옆집 여자, 임자 있는 여자. 2랑은 처녀랑입니다. 처녀 어린 여자. 3비는 노비 비입니다. 노비 아랫사람 비서, 제자, 후배, 직장 부하. 4과 과부입니다. 상처한 여자, 이혼녀, 임자 없는 여자입니다. 더 맛있는 여자가 임자 있는 여자죠. 5기 돈 주고 사는 기생이죠. 기생, 돈 주고 사는 여자. 6첩, 첩이나 애인입니다. 7처,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제일 맛이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처가 친구에게는 1도가 됩니다.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피디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스텝으로 활동을 했던 야시를 1도로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남의 것이 맛있어 보이고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들 하죠. 당시 2023년도에는 이피디와 야시는 정상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피디와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만으로 야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쭈글쭈글한 중년의 한국 남자가 필리핀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금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시에게 금전을 제공하면서 다가갔는데 너무 빠르게 진도를 빼고 싶은 속내를 보이니까 야시가 이 남자를 차단을 했다고 하는데 둘만의 자세한 길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승욱 씨 화해합시다. 노라벨이 당신을 때리지 말래. 내가 야시한테 8월에 잠깐 대시를 한 건 맞아. 하지만 야시는 당신하고 한글 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어. 뭐가 문제야? 안 그래도 이 남자가 노래발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후원을 졸라 하는 것이 꼴보기가 싫었는데 이 남자와 야시 간의 야리꾸리한 과거 행적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열불이 나서 그랬는지 이 남자를 고발한 영상을 2024년 8월에 업로드를 하면서 이 PD와 이 남자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지재경이는 처음에는 좋은 한국 아저씨로 다가왔고 여자친구가 되면 매달 2만 페소를 보내준다고 했고 나중에는 같이 하룻밤을 보내면 4만 페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야시가 지재경이가 변태라고 생각을 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야시가 차단을 하자 그는 14살 노라벨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노라벨 가정을 너무나 가난하기에 그의 제안을 허락했고 그 이후 노라벨 집에는 대형 냉장고가 들어왔고 매달 꾸준히 노라벨 집에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재경이는 돈 없는 유튜버를 무시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인간입니다. 필리핀 모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재경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 60인 남자분이 필리핀 14살짜리 만나면서 사랑을 한다고 자신있게 저한테 떠들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왜 그따구로 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래도 저는 사랑의 나이도 없고 국경도 없으니까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볼 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친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상태가 좀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필리핀
필리핀 모모라는 사람도 눈물 없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무리 못해도 오부작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PD가 미리 알려주는 필리핀 모모 예고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모모님은 정말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 스토리를 내가 대충 아는데 짧게 얘기하자면요. 와이프랑 같이 한국에서 돈 벌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이 집을 뺏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그 와이프가 한국 사람, 구독자님이 얘랑 연락이 됐겠죠. 그래갖고 구독자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이 PD와 필리핀 모모는 이 남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값 못하는 예순 먹은 지재경이라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이 남자는 2024년에 업로드한 영상에 나오는 기준으로 60살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1971년생, 2025년 현재 만 54살입니다. 이 PD가 이 남자를 고발하는 영상에서 노라벨이 한국 남자와 잔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 남자가 노라벨 가족에게 이간질을 한 것으로 나중에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노라벨 가족이 이 PD를 보고 화를 내고 쌍욕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야시한테 화를 되게 내더라고요. 노래벨이 한국 사람하고 잔다는 소문을 퍼뜨렸대요, 내가. 분명히 지재경이 했겠죠. 예. 그러니까 노래벨 엄마에 불같이 화를 내더니 바람가에 신고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노래벨 언니가 나왔어요.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런 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이 PD의 빈곤 포르노 비즈니스 주요 나발이 노라벨 가족이 살고 있는 블랑린 마을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남자가 아무리 노라벨 가족에게 분수가 넘칠 정도로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어도 영악한 노라벨은 돈 나오는 구멍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 이상의 진도를 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매무리한 관계를 연결하는 표현으로 남사친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벌리고 다니는데요. 필리핀 소녀를 여사친이라고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딸처럼 예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소녀가 밝게 자라고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속내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말의 희망을 갖고 아무리 기다려도 원하는 대로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 남자의 전 재산을 노라벨 가족에게 다 갖다 바쳐도 자생력을 벌써 잃어버린 노라벨 가족들은 입만 벌리고 무의도식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을 금주원으로 도와주는 것은 깨진 독에 폭포수, 호수, 강, 바다를 다 죽을 때까지 밀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답답한 게 노라벨 가족들에게 후원하는 돈으로 예쁘고 마음씨 착한 성인 필리핀 여자를 여러 명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용돈을 줘도 한참 남을 것 같은데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장기가 뻘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이 PD는 이 남자 분쟁을 계기로 스트레스도 받고 노아라는 굵직한 후원자와 결별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눔 채널의 환멸을 느껴서 빈곤 포르노 비즈니스를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필리핀에서 직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재경이 때문에 흔한 말로 힘들다가 직접 후원하는 이 두 사건이 겹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노아님 지금부터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하고 수입해서 70, 60 그렇게 법니다. 그렇게 버는데 지재경이한테 개 XX 소리 듣고 구독자님한테 개인 연락하는 아이들한테 욕이나 욕은 다 처먹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일단은 제가 한국 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일자리가 일단 한번 구해는 볼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직장을 찾기 어려운 이 PD는 2024년 8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야시가 찾아와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PD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다른 것 하고 싶은데 이 PD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utang ina